그런 관계는 끊어야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전생의 빚을 갚는 중이라며 수달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관계는 멀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만 내 인생이 편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주제가요. 이게 좀 그런데 무속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어떤 그 인생의 교훈 이런 쪽의 주제를 하나 골라봤어요.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선택하는 인생 전생의 빚 렌착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렌착은 티벳 용어인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PD님은 촬영하시고 돈 버시고 누구를 위해서 돈 벌어요? 본인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죠. 다 그렇잖아요. 네. 물론 뭐 부양가족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뭐 전보고 부적 쓰고 굿하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살고 있잖아요. 뭐 내가 뭐 무료 점사 보고 무료로 굿해주고 뭐 무료로 부적 내려주고 이렇게는 거의 안 하잖아요. 다 누구나 아무리 우리 같은 직업이 저 같은 직업이 중생구제라고 하지만 뭐 의사들 의술은 인술이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도 다 의료 행위를 하면 돈을 벌고 그렇죠? 무당도 무속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어 그걸 수입원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중생구조도 좋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티베트 우화에 올빼미와 수달 이야기가 있대요. 뭐냐 하면 어떤 인간관계가 일방적이면 안 되는데 먼저 이제 약간 운부터 떼자면 한쪽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착취해 먹는 구조가 이 티베트 우화에 나오는 올빼미와 수달 이야기랍니다. 맹목적인 헌신이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아버지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아니면 내 마누라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맹목적인 헌신과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그런 관계가 일순간이면 몰라도 계속된다면 그런 관계는 끊어야만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는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애착도 아닌데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며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제 우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히말라야 어느 골짜기 호수가 있었는데 수달이 살고 있었대요. 달이 밝은 밤이면 수달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갖고 호수 밖으로 탁 나온답니다. 물고기 잡아서. 그러면 호숫가 나무 위를 배회하는 올빼미가 재빨리 내려와서 수달의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를 뺏어서 간답니다. 그런데 그 수달은 물고기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내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착취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줬다고. 둘의 관계를 보면 수달은 그냥 끊임없이 올빼미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바치는 관계인 거잖아요. 종속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이득되는 거 없이. 그런데 수달이 올빼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서 갚는 거라는 식의 어떤 그게 렌착 관계예요. 렌착이라는 건 일방적인 어떤 그러니까 티베트 용어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우화가 더 생겼냐 하면 티벳이 뭐예요? 불교가 융성한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 생활과 많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 책임은 있고 내 권리는 하나도 없는 관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만 스스로 놓고 본다면 각자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끊어야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는 끊어야만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와는 작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내 인생이.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생의 빚을 갚는 중이라며 수달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관계는 멀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만 내 인생이 편하다는 겁니다. 노예는요, 일방적인 노예는 절대 동등한 인생의 자유인이나 동반자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어떤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손님 많이 보는 날 이렇게 보면 컵라면에 물 버먹고 또 다음 손님 보고 어떤 때는 진짜 그럴 시간도 없는 날은 내 주머니야 불어나고 행복해지고 지갑이야 두둑해질지 몰라도 어떤 때는 손님 보내놓고 담배 한 대 펴물고 있다 보면 아,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는 없이 들어주세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살았는지 그 생각 안 할까요? 죽을 때 되면 뭐 살아왔던 그게 파노라마처럼 싹 돌아간다고 하죠. 이렇게 일순간에. 뭐 죽어보진 않아서 모릅니다. 아직 임종은 맞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빼곡히 적어놓은 오늘의 일과 속에서 모두 그 틀 속에 맞추어진 거기에 빽빽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채 3분의 1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돈을 벌었는데 1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나를 위해서 못 쓰고 남을 위해 다 쓴다면 그거 성공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인간의 삶은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된다 이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내 시간과 내 금전과 재물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자유인이고 노예는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 거예요. ATM이 뭡니까? 자동 입출금기. 그렇게 사는 인생은 노예다 이겁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노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반성도 해봤고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노예로서 시간의 속박 속에 산다면 이게 대부분이라면 하는 일이 아무리 과중하고 뭐 시간이 쫓긴다 해도 이 종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금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죽을 때 많은 유산을 남긴다 해도 행복한 인생은 아니다 이거예요. 노예 같은 인생을 살다 죽는 거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관계의 속박 속에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루 중에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조직의 성과물에 집착된 소모품으로 전락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티벳의 우화인 올빼미와 수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의 맺고 끊음을 이해하려 한다면 렌착,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전생의 빚이라는 말로 정당화해버리면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이겁니다. 죽을 때 후회한다 이거예요. 죽어서도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티베트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조개 껍데기 갖고 도박을 해도요. 그 심심풀이 조개 껍데기 갖고 도박 빚진 것을 안 갚으면 그게 나중에 빚이 된다고 여겼대요. 이번 생에 갚고 죽어야 된다고. 심심풀이로 그거를 해도 거기서 비롯된 건데 나를 위해서 하루 8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딱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도 내 인생에 투자를 좀 해라 이겁니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얽매이는 인생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한 번쯤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노예보다 자유인으로 내 인생 자체를 사랑하면서 즐기고 살아가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관상을 보면 팔자 소관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것이나 인생 환경의 선택 속에서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되어진다면 참 슬프다고요. 그렇죠? 만약 당신이 그런 속박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도 투자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의 인생을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 하나 할게요. 저도 추석 지나고 얼굴에 좀 손 좀 보러 갑니다. 요즘 늙었어요. 맨날 신경 쓰고 제때 식사 못하고 하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뭐지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투자하고 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위해서 반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요.